안녕하십니까, 박훈탁TV입니다. 이번 방송은 미국의 망조와 중국의 전쟁 준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자율구독료 부탁드립니다. 미국의 경제 분석국이 4분기 미국 GDP가 엄청난 3.3% 속도로 성장했다고 보고했습니다. 이는 합의된 추정치 2.0%를 크게 상회하는 수치이며 월스트리트 최고치를 훨씬 웃도는 수치입니다. 그런데 왼쪽 그래프가 GDP 수치의 허구성을 보여줍니다. 4분기 GDP 증가와 함께 예산 적자가 증가했고 부채도 증가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4분기 GDP 성장은 예산 적자를 집행하고 부채를 쌓아서 만든 허구입니다. 왼쪽 그래프에 따르면 미국 GDP가 1달러의 성장을 생성하려면 1.55달러의 예산 적자가 필요하고 1달러의 GDP 성장을 생성하려면 2.50달러 이상의 신규 부채가 필요합니다. 말할 필요도 없이 이는 지속 가능하지 않으며 세인트루이스 연준의 프레드 데이터베이스에 따르면 연방 이자 지급액이 처음으로 1조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이 그래프에서 맨 오른쪽 파트 2023년 부분을 보시면은 2023년에 연방 이자 지급액이 거의 수직으로 치솟았습니다. 미국에서 GDP 성장은 전적으로 예산 적자와 부채를 통해서만 이루어지고 있는데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2019년 이후 미국에서 창출된 모든 일자리가 외국 태생 근로자들에게 돌아갔다는 점을 상기시켜 드립니다. 왼쪽 그래프에서 보시듯이 외국 태생 근로자들의 일자리는 이렇게 증가했는데 미국에서 출생한 사람들 일자리는 감소했습니다. 그레그 에버트 텍사스 주지사가 텍사스 남부국경을 명목상으로만 지키고 있던 연방군을 쫓아내고 주 방위군을 투입해서 남부국경을 지키고 있는데 연방 대법원이 5대4로 이것이 위헌이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런데 텍사스 법무장관 켄 팩스턴이 에버트 주지사를 지지했고 현재 다른 25개 공화당 주들이 텍사스 국경 방어를 연방군에 이양하라는 바이든의 행정명령에 반대하는 텍사스의 입장을 공개적으로 지지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미국 대통령의 불법 행위가 발생한 경우 헌법상 자율권을 보장한다는 텍사스 주지사의 선언은 많은 주지사들 사이에서 지지를 얻었습니다. 아마도 급격한 변화는 없을 것입니다. 1869년 텍사스대 화이트 대법원 판결에 따라 개별주가 연방 탈퇴를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없습니다. 텍사스와 연방정부 사이에 모순이 해결될 수 없는 것으로 판명될 경우 텍사스는 연방정부의 자유주의 정책에 반대하는 새로운 공화당주 연합의 핵심이 될 수도 있습니다. 미국의 내전은 없겠지만 촉발될 수 있는 헌법 위기가 정치 체제를 마비시킬 수 있습니다. 러시아 안보리 부의장 드미트리 메드베데프는 자신의 텔레그램 채널에서 미국이 헌법 위기에 직면할 수 있고 이는 이후 파괴적인 시민 대치로 발전할 수 있다고 썼고 텍사스 인민공화국의 형성이 더욱 현실화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메드베데프에 따르면 미국의 헤게모니는 내부에서 쇠퇴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은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고 다른 모든 것에 눈을 감으면서도 국내 문제에 대처할 수 없다고 드미트리 메드베데프는 믿습니다. 시진핑이 인민해방군 지도부와 치열한 접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쟁을 준비할 능력이 없거나 준비할 의사가 없다고 판단되는 지휘관들을 숙청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게이트스턴 연구소 책임연구원이자 중국은 전쟁에 돌입한다의 저자 고든 창에 따르면 시진핑이 전쟁에 진정으로 준비된 장교를 육성하여 군대를 장악하려고 합니다. 시진핑은 2012년 정권을 잡은 이후 인력 감축, 군 민간 협력 개선, 구조 개편 등 일련의 군사 개혁을 단행해 왔는데 2023년 12월 29일 중국 로켓군 고위 장교 9명을 해임했습니다. 미국 정보기관은 이 해고가 부패 때문이라고 설명하지만 고든 창은 이러한 설명이 주요 동기를 간과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시진핑이 전쟁을 주저하는 장교들을 숙청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고든 청은 중국이 대만 침공을 경고한 뒤 2022년 2월 사형집행 유예를 선고받은 류야저우 공군 장군 사례를 인용했습니다. 이 사건이 전쟁 가능성에 대해서 의구심을 표현하는 군 지도자들을 시진핑이 용납하지 않는다는 명백한 증거라는 것입니다. 워싱턴 DC의 국방대학교
중국 군사연구센터의 선임연구원 조벨 우스나우는 로켓군 장군의 해교를 지난 10년 동안 투자한 인력과 장비의 질에 대한 우려의 표시로 인식합니다. 우스나우는 부패를 근절하고 전쟁을 준비하는 것이 시진핑의 전략과 일치한다고 주장합니다. 우스나우는 군사장비의 신뢰성에 대한 우려를 제기합니다. 그 장비가 오작동하거나 신뢰할 수 없다면 시진핑과 그의 동료들은 인민해방군이 승리할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이 질문은 군사 통제권을 획득하려는 시진핑의 열망이 얼마나 강력한지 강조합니다. 시진핑은 인도, 일본, 필리핀, 대만 등 주변 국가들과 낮은 수준의 적대 행위에 가담해 왔습니다. 대만 해협의 긴장이 고조되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으며 일부 전문가들은 중국의 침공 가능성을 추측하고 있습니다. 미국 하원 중국위원회 위원장 마이크 갤러거 의원은 중국의 심화되는 경제 위기가 중국 정권의 대만 침공 의도를 강화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세계 2위 경제대국의 원동력인 부동산 부문이 심화되는 위기에 빠져들고 있고 주요 부동산 업체들이 막대한 부채로 인해서 대출기관에 대한 지불을 불이행하고 있습니다. 갤러거는 중국이 전례 없는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말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중국의 주식시장이 붕괴하고 있습니다. 시진핑이 이끄는 중국 공산당이 곧 더욱 공격적인 입장을 취할 것이고 취할 위험성이 커지고 있다고 갤러거가 에포크타임스에 말했습니다. 갤러거는 아마도 그가 대만을 무력 점령할 시기를 앞당기려는 것은 부분적으로 내부 경제 문제에 대한 관심을 밖으로 돌리기 위한 것이고 부분적으로는 향후 5년 동안 그에게 더 좋은 기회가 없을 수도 있기 때문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대만은 미국에게도 지정학적으로 중요합니다. 만일 중국이 대만을 차지한다면 미국의 태평양 연안이 중국 해군에게 무방비로 노출되고 주요 무역 회로가 차단됩니다. 최근에 대만에 대한 대립적인 수사는 중국의 군사적 의도에 대한 추측을 촉발시켰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시진핑은 인민해방군을 대만을 침공할 수 있는 세력으로 전환하는 데 수십억 달러를 더 투자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시진핑은 신년사에서 중국의 통일 의지를 강조했고 2023년 11월 에이펙 정상회담에서 바이든에게도 비슷한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고든 청은 이러한 발언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이것이 정치적 적을 표시하는 역할을 하고 긴장을 극도로 고조시켜 중국을 전쟁으로 이끌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청은 1930년대에 있었던 별개의 전쟁들이 지금 우리가 제2차 세계대전이라고 부르는 전쟁으로 합쳐졌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오늘날에도 동일한 역학이 존재하고 이는 전적으로 가능하며 일부 사람들은 이러한 역학이 글로벌 갈등으로 합쳐질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한다고 말했습니다. 양차 세계대전은 모두 미국의 연준이 모든 전쟁 당사자들에게 거액의 전쟁 자금을 제공하여 만든 엄청난 수익 구조였습니다. 젊은 군인들이 죽을수록 연준을 지배하는 글로벌리스트 거부들의 주머니에 거액의 돈이 들어갔습니다. 망조가 단단히 든 미국이 시진핑의 공격 본능을 자극할 수는 있으나 이번에도 연준을 지배하는 미국의 글로벌리스트가 시진핑에게 대만을 침공하라고 거액의 뒷돈을 댈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바로 그것이 제3차 세계대전을 예측하는 데 가장 중요한 관전 포인트입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